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를 빚이 없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누가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빚이 없고 부동산도 없으면 부자라고 말하더라고요. 빚이 없으니까 뭐 은행에 이자 낼 일 없죠. 부동산이 없다?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뭐 주거 비용을 부담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요즘 같은 시국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국에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뭡니까? 2016년, 2017년도에 아주 싸게 집을 사서 부채 없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는데 그게 아니라 2021년, 2년, 3년, 4년 이럴 때 무리하게 왕창 빚을 지고 연끌해서 집을 샀다. 그러면 요즘에 미치는 거죠. 왜냐? 이자도 따블대고 이제 집값은 내려가고 머리가 아픈 거죠. 자기가 산 집값은 10억인데 집값이 8억이다 7억이다 이러고 있고 대출은 6억 7억 내놨는데 자기 원금은 다 사라지고 지금 현재 빚만 지금 덩그러니 남아있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뭐 빚을 왕창 지고 갭 투기 해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나, 어쩌자고 저렇게 탐욕을 부렸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당하게 생각하고 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린 탓에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빚을 지는 건 더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 1% 후반대라고 5억을 빌리는 걸 만만하게 생각했던 저의 후배가 있습니다. 그때는 5억 빌리는데 이자가 월에 80만원, 80몇만 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말이 현명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요, 이자가 한 4.5%쯤 해요. 부담하던 이자가 4, 5년 전에는 80몇만 원인데 지금은요 2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부담이 커진 거죠. 왜냐?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환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고정금리인데 지금 변동금리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왕창 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요, 집이 없고 빚도 없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이동도 좀 수월하게 되고요. 물론 요즘에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금이 안 빠져서 이사를 못하게 상황이 좀 꼬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 자가가 아니고 이 전세나 월세이면 임차인이면 이 세입자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면 옮길 수 있는 이 것들이 생기니까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빚이 없다. 근데 내가 단칸방에 산다. 이 반지하에 산다. 그러면요, 자기가 버는 돈 안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좀 더 벌면 절축할 수 있는 여지까지 생기면요, 생활이 형편이 더 좋아지는 거죠. 비록 지금 내가 사는 주거 환경은 조금 별로여도 빚이 없으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여유롭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내수가 실종이 된다, 소비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로 이 부동산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이 빚 갚는 게 감당이 안 돼서 허덕이면 살고, 그래서 투잡해야 되고 쓰리잡해야 되고 애들 치킨도 못 사주고 피자도 못 사주고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돈이 없어서 놀러 갈 엄두도 못 내고, 카드값 뭐 밀린다 그러고 가스값 뭐 전기세 밀린다 그러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 결국 이제 그 개개인들이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집을 사는 걸, 주식하는 걸 무슨 게임 하듯이 배팅 해가지고 5배 10배 보려고 큰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럽니까? 집 없고 뭐 투기 안 했고 그냥 이 여유자산 조금 가지고 있고 자기의 분수에 맞춰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제일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5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럽죠. 시샘이 나고 비교하다 보면 쟤는 5억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1억밖에 없지? 뭐 이러면서 좀 분발하려고 그러고 욕심이 생기고 나도 쟤만큼 벌어야겠어 이러면서 좀 더 모험하고 과도한 도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모한 도전을 하다 보면 일이 꼬일 수 있고 가진 1억도 다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꾸준히 뭔가를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건 단순하게 마음 먹고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계속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투자하는 걸 너무 손쉽게 쉽게 결정해버리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이 뒤에 생기는 후폭풍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겁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집을 5채 가지고 있고 7채 가지고 있고 서너 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찍 그 집들을 사서 지금 뭐 충분히 뭐 빚을 안 지고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괜찮은데요.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절대로 수월하지 않은데, 만만하지 않은데 너무 쉽게 생각한 탓에 이 궁지에 몰려서 지금 허덕인 이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고마워하고 감사해도 되는데 더 욕심부리다가 더 탐욕을 가지다가 망가진 이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내가 되고 싶다고 다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내 바램과 내 생각하고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바램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하겠다,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분발해서 하겠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이뤄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움직이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남들 사기치고 뒤통치고 당장 이용해 먹고 쓰고 버린다, 이런 마음이면요,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생각이면 다른 사람들도 알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변에 인심이 남아나겠냐고. 아니라는 거죠. 다 지 같은 놈들만 남아있고 나중에 결국에는 뒤통수 맞고 사기당하고 다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점점 더 기회는 줄어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보수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더 욕심부리지 않아야 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고 땀 흘려서 번 돈만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안전하게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은요, 모험할 시기가 아니고 뭐다 안전하게 조심조심하며 삶을 잘 지켜내는 것에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는 겁니다.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되고 이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되고 이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자신을 낮추고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좀 더 애쓰는 거, 분발하는 거, 각오하는 거, 다짐하는 게 더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자,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일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